예민수의 경제토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염정 차장님, 의료 AI 얘기하겠습니다. AI 쪽도 올해 관심이 많았고 네. 여전히 진행형인데 의료 AI는 뭐 올해 엄청난 그 관심과 네. 정말 템베거 종목을 만들어냈죠, 그죠? 근데 최근에 또 너무 많이 올랐어, 그죠? 네, 올라서 변동성이 있어서 이것도 고민이야, 그죠? 뭐 대표적으로 루닉 같은 경우는 루닉, 뭐 뷰너, 딥사이드, 뭐 제일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맞습니다. 급등 후에 또 급변동. 루닛은 또 유무상증자 이슈도 있고, 그 길게 보면 좋은데 단기적으로 부담됐고. 일단 뭐 업황이나 포인트부터 먼저 체크를 하죠, 뭐 그럼.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뭐 기존의 뭐 어떤 성장 섹터보다 좀 새롭게 나오고 있는 섹터들 중심으로 시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의료 AI 쪽도 단기적으로 올해 사실은 가장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낳았었던 섹터군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은 해서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거나 또는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다시 진입하는 부분으로 고려해 보시고자 제가 의료 AI 쪽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가지고 왔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의료 AI 비중 실어서 막 가자 이거는 아닙니다. 의료 AI 쪽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떤 규제적인 부분에서 좀 막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사실 가장 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의료 AI 쪽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는 제도가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요. 가장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AI나 기술을 이용해서 뭐 이런 진단을 빨리 할 수 있다고 하면 의료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렇죠. 의료 건강보험의 부담 이런 거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의료 AI 쪽을 이제 정부 정책상으로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지금 키우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서 규제가 좀 풀려야 되는 부분인데 글로벌 트렌드가 최근에 의료 AI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분위기고요. 먼저 어떤 이런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인허가가 좀 강한 편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바뀌는 규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선진입 후 평가 제도라고 하는데요. 먼저 시장에 진입을 시켜서 충분한 평가 기간을 갖고 이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정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지금 이 의료용 AI 그리고 의료용 신기술에 대한 부분을 도입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 의료 AI 시장 자체의 성장률이 연평균 40% 이상을 가져간다고 해요. 2026년까지 시장 성장 속도가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했었던 뭐 2차 전지라든지 그 어떤 섹터보다 조금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면 참 투자할 게 많긴 한데 구조적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산업이 연평균 40% 성장한다는 건 대단한 건데요. 말씀하신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의료기기 그죠? 뭐 이런 쪽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 의료 AI도 그런 쪽에 포함이 되는군요. 예. 네, 의료 기기, 뭐 의료 AI가 어떻게 보면은 같은 하나의 좀 큰 범위 내에서는 좀 엮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의료 AI가 이제 가장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의료진들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의사 판단이라든지 또 이제 어떤 또 물리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컨디션이 좋을 땐 잘 볼 수 있지만 아침에 그 부인이랑 싸워서 욕 먹고 나오고 이러면 정신이 혼미해갖고 잘 안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환자 이거는 좀 다른 영역인데 수술할 때 맨 첫 타임이 좋다. 왜냐하면 맨 뒤 타임은 정신이 맑을 때 피곤해서 그렇죠.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래서 이제 의료 AI 의료 뭐 여기에는 또 그 부분은 또 이제 의료용 로봇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문가들의 실수를 방지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에서 가장 좀 효율적으로 객관화된 부분 그리고 또 운영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고 절감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의료 AI 쪽을 크게 이제 판독 AI 쪽과 그리고 데이터 분석 AI 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판독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우리 영상의학과나 이런 데서 사람이 판독을 해야 되는데 없으면 밀리면은 미뤄지잖아요. 그만큼 하지만 얘는 24시간
판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 효율성이라든지 앞으로 이에 대한 접목시킬 수 있는 영역은 정말 무한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정말 너무 많이 이제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선반영된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이 시장은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좀 부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종목에 대한 이런 주가에 대한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로봇 섹터 우리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로봇 섹터들이 하나씩 나왔을 때 한 2, 3년 전에 로봇 섹터 처음 이야기했을 때는 그때도 당시에도 조금 주가의 그렇죠. 변동성이 좀 네. 이게 테마주다라고 했지만 어느새 이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 AI 쪽도 결국은 계속해서 세가 확장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레인보우 있고요. 로보틱스 뭐 처음 그렇죠. 주목하고 그럴 때 네, 시청이 한 그때는 4, 5천이나 됐을까? 이제 네. 2조 갔다가 그죠? 4조가 4조 넘었었잖아요. 넘고. 지금은 3조인데 그죠? 그만큼 네. 이제 로봇 시장도 구조적 성장이 가능한 네. 거기에다가 뭐 대기업이라는 큰 뒷배가 있기 때문에 네. 성장할 수 있었던 것만큼 의료 AI 쪽은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과 함께 뭐 모르죠. 의료 AI 쪽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진 않지만 또 대기업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과 그렇죠. 맞물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의료 AI와 또 로봇에서는 또 의료 AI 쪽을 같이 또 접목을 시키는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알고 있는 이것은 로봇 종목일까 의료 쪽인가 하는 헷갈리는 종목이 있어요. 큐렉소라는 종목. 그런 수술용 수술용 아니에요? 로봇이죠. 네, 네. 네. 마찬가지로 지금은 로봇주 쪽으로 속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네. 거기에 AI에 대한 부분 도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의료 AI와 연결이 로봇이 돼요? 예. 연결이 되고 로봇 섹터와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나타난다. 큐렉스도 잘 갔었는데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도 조정 많이 받았네. 그죠? 조정도 네. 많이 받고 큐렉소라는 종목은 근데 실망할 게 없어요. 오히려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큐렉소라는 종목은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로봇주 중에서 특히나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로봇주인가 의료주인가라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서 또는 그에 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만약에 근데 그 고민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의료 로봇으로 보고 있지만 결국은 거기에다가 AI를 도입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좀 더 똑똑한 로봇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의료 AI 쪽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너무 지금 그렇죠. 많이 올랐고 예. 그럼 의료에 이제 봐야 되는 이유는 얘기를 하셨고 네. 접근 전략을 얘기하죠 종목. 네, 일단은 조정이 좀 깊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도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부 종목은 또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 해외 기업과 또 조인트를 맺으면서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 나왔고요. 셀바스 헬스케어. 헬스케어, 헬스케어, 네, 셀바스 헬스케어가 오늘 20% 넘게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셀바스 헬스케어는 상한가 들어갔네. 상한가로 마무리됐나요? 네. 오늘 제가 이제 20% 넘게 상승 보고 이제 마감을 그 종목은 못 봤는데 생각보다 이제 개별 호재로 이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요. 그렇죠. 이러한 지금 이제 의료 AI 쪽은 이미 이제 전반적으로는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섹터 같이 볼 수는 없고 개별적인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네. 좋아요? 네. 저는 드림 CIS를 또 보는데요. 드림 CIS는 얘는 저는 의료 AI에 지금 분류가 안 돼 있는데 뭐더라? 뭐 얘는 임상을 해주는 CRO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의료 AI라고 우리가 해놓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한두 종목씩 살을 붙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 초반에 저는 또 로봇주의 움직임과 좀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림 CIS 같은 경우에는 드림자가 들어오면 약간 경기가 있어가지고요. 드림텍 뭐 이런 것도 있고 뭔가 좀
성장 산업과 함께 막 노이즈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좀 안 좋았었던 기억은 뒤로 하시고 일단은 네. 객관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네. 드림 CIS 같은 경우에는 임상 성공에 대한 부분을 여부를 측정하는 AI 종목이고요. 그리고 CRO 기업, 임상 시험 수탁 기관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임상 실험 같은 경우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AI가 하게 되면은 임상 실험 자체를 AI가 하게 되면은 더 많은 데이터로 더 빠르게 이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비용 절감과 시간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업은 레퍼런스가 꽤 높습니다. 지금까지 한 업력가 20년 되는데 한 2,200건 정도의 임상 레퍼런스가 이루어졌었고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이제 13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료 AI 쪽에서 흑자 내는 기업 별로 없거든요. 올해 매출 130억이라고요? 아닌데 작년에 훨씬 많았는데요. 분기에 네. 죄송해요. 드림 CIS 거니까. 네. 저기 자회사 메디틱, 자회사의 매출액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회사 메디틱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쪽에 대한 인허가 전문을 해주는 이런 기업인데 자회사의 움직임도 좀 같이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정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일단은 의료 AI에 대한 기반을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임상 성공 예측을 좀 해주는 부분이고 여기서 최대 주주가 글로벌 CRO 기업인 타이거메드. 홍콩 네, 맞습니다. 나오네요. 네. 예, 그래서 타이거메드라는 CRO 기업이 최대 주주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그 더 큰 레퍼런스, 더 좋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이 좀 가능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이 작년에 390억 원 네. 되고요. 영업이익은 60억 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의료 AI 쪽에서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사실 기업은 많죠, 그죠? 네, 루미, 뷰노, 예. 딥노이도 많은데, 그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 비슷한 양상들로 그죠? 기대감으로 맞아요. 많이 예. 올라왔다 조정을 받고 있어서 일일이 다 얘기하거나 그런 종목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변별력이 좀 없기 때문에 그죠? 드림 CIS. 네, 그리고 못 듣던. 네. 예, 그리고 큐렉소란 종목도 그러니까 큐렉소는 지금 조정이 생각보다 좀 깊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최근에 수급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다시 제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저는 매수 기회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큐렉소는 뭐 기대감도 있겠지만 실제로 3분기 실적도 무난히 컨센을 상회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올해 같은 경우에 목표치를 다 계속해서 초과 달성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큐렉소란 종목도 저는 항상 지켜보고 이제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내가 적정 가격에 잡을 수 있으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수겸장이네요. 큐렉소도 그죠? 로봇 관련주로도 이렇게 때 가고 사실 최근에 많이 갔던 게 AI하고 네. 로봇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차익도 많은 건데 두 가지 이슈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또 큐렉소입니다. 근데 약간 로봇 쪽하고 움직이면 조금 더 밀접하죠. 예, 맞아요. 같이 그쪽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의료 로봇 AI 관련주에도 쪽하고. 등록해놓고 의료 AI 쪽도 등록해놔야지. 맞아요. 예. 지금 리포트 이제 그 의료 AI 관련된 리포트 얼마 전에 나왔어요. 산업 리포트 나왔는데 거기에 큐렉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AI 쪽으로 볼 수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아주 명확하게 네. AI 쪽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맞아요.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 종목을 등록을 해놓는 건데요. 뭐 네. 얘기하면서 대충 얘기할 때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죠? 네. 네. 근데 이게 그런 겁니다. 이제 이런 저희 시간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염정 차장님이 오늘 얘기해주고 내일 상한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죠? 그렇게 기대하기보다는 그죠? 그래요? 말씀하시는 종목 가운데 알고 있는 거는 점검하고 네. 그건
좀 어쨌든 종목인데 이렇게 관심 종목에 해서 담아놓으시고 담아놓고 예. 그죠. 그러고 이제 보는 정도만 해도 굉장히 큰 흐름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의료 AI 여기까지 얘기해도 됩니까? 네, 큐렉소 일단 차트만 잠깐만 좀 좋습니다. 볼게요. 네. 네, 큐렉소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예, 큐렉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17,000원대 정도, 16,000원 정도 때까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저는 봐야 되는 시기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한번 이대주주가 한번 이제 블락딜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물량들을 좀 털어내는 과정에서 수급이 좀 붙었었던 종목이고요. 그런 이슈들이 일정 부분 좀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좀 정상 범주 내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좀 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료 AI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염정 차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